네, 첫 포문을 여는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주머니 마인드맵. 오늘도 역시나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이번 한 주 뭐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렇죠? 요즘 보니까 이제 봄이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들고 요즘 장이 또 상당히 좀 답답한 장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뭐 고민하다 보면 또 하루 지나가고 뭐 그러면서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는 개인적으로 봄 타는 남자입니까? 가을 타는 남자입니까? 예, 뭐 남자는 원래 가을을 타는데 예. 저는 요즘 또 이제 꽃이 피는 봄이 되면 또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네요. 감수성이 좀 풍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주머니 마인드맵 함께하고 있는데 요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또 계시니까 주머니 마인드맵은 어떤 코너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이슈나 테마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정보가 부족하고요. 어떤 뭐 이슈에 대한 뭐 투자 포인트를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깜깜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뭐 네이버 검색창에 뭐 쳐서 여러 가지 뭐 글들을 보는데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됩니다. 뭐 그런 경우에 제가 만든 이 마인드를 보시면은 한 페이지로 뭐 포인트와 이 종목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들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많은 종목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석 가리기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차별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뭐 이 자료를 갖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의 마인드맵은 한 가지 이슈. 업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에 대한 현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지금 모멘텀과 현황과 히스토리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유망한 종목은 무엇인지 한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코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온 마인드맵 주제 보여주실까요?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의 주제는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 요즘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라 그래가지고 조선 쪽, 화학 쪽, 뭐 건설 쪽, 뭐 여러 가지 철강 쪽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건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건설을 가져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인드맵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내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보되고요. 최근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특히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자,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에 상당히 민감한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특히 WTI가 배럴 당 이제 $60 선에 안착하다 보니까 이런 뭐 중동의 그 플랜트 발주된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 투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의 사업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주까지. 그렇죠. 요건 몇 종목 정도 있어요? 제가 이제 건설업종하고 건축 자재업종으로 나눠봤는데요. 보니까 합쳐서 36종목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모두 언급을 못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제가 밤 10시 20분에 그 너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담아야 될지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딱 20분을 통해서 짧게 딱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관련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건설업종 국내 관련 이슈 함께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뭐 최근에 건설주들이 오른 이유는 바로 이제 국내 관련된 이슈 때문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 정부의 이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관련한 포인트. 갑자기 백지가 돼버려서 깜짝 놀랐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뭐 제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좀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뭐 정부에서는 일단 이 투기 세력들이 너무 이제 수요를 좀 늘린다 이런 측면에서 투기 세력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뭐 그런데도 이제 너무 좀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안 한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처럼 잘 안 먹혔죠, 그쵸? 사실. 네.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계속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수요를 계속 억제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예.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좀 바꾸게 되었다는 거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데 일단 관련된 이벤트들이 뭐 단기로는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이제 4월 초에 있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수 있겠고요. 보궐선거. 네, 지금 보니까 뭐 여당이나 야당 쪽의 그 후보들이 예. 뭐 이제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아무래도 이 건설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되고요. 이로 인한 기대감이 단기로는 좀 작용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얼마 전에 그 변창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청문회도 하고 하는데 예. 일단 뭐 신임 그 국토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포부를 밝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밝히면서 뭔가 또 이제 업종에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뭐 지난 2월에도 그 변창흠 장관이 이제 취임하면서 상당히 지금 건설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LH 사장 출신이니까. 그렇죠. 예. 네. 일단 뭐 이제 취임하고 이사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빠지긴 했었는데요. 예.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임 이벤트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에 또 3월 달에 있는데요. 예. 뭐 이 이벤트는 이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대통령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건설 그러니까 이 주택 대책 관련해서는 예. 많은 국민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정책 모멘텀 강화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요거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여쭤볼게요. 서울시장 예. 보궐선거에서 지금 나오는 뭐 지지율 통계로는 예. 야당 후보가 이제 더 앞선다라고 지금 크게 앞선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야당 후보가 된다면 이런 건설 쪽의 정책 모멘텀은 더 확실히 세게 받는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따가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 마인드맵으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놨었는데요. 예. 일단 뭐 야당 후보가 되면은 아무래도 여당 후보는 기존의 그 정부의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예. 공공 주도의 이런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간 주도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뭐 충수나 이런 뭐 용적률도 많이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 나오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번 받을 건데. 예. 예, 지금 먼저 아니 일단은 예, 예. 그 전에 제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예. 요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 지금 초록색이랑 까만색이랑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그쵸? 잠시 예. 후에 보면은 빨간색도 등장하고 또 파란색도 등장하고 초록색도 등장을 합니다. 요게 뭐예요? 초록색은? 네, 초록색은 네. 여러분들이 이 이슈를 다룰 때 꼭 봐야 될 주요 이 포인트입니다. 주요 포인트. 네, 주요 포인트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가 어떤 이슈를 좀 접근할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 좀 부정적인 부분,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리스크. 예, 우리가 영어로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리스크 요인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빨간색은요? 네, 빨간색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설 관련된 종목이 36개나 되는데 예. 이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어느 좀 접근이 가능한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 좀 차별화된 흐름이 상당히 종목들을 예.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 설명 다음 거 해주실까요? 신규 그래서 분양시장. 네, 그다음 이제 까만색 포인트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요게 말씀하신다고 그렇죠. 거군요. 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일단 민간 쪽에 이 도시 정비 규제 완화가 좀 많이 좀 기대되고요. 특히 야당 후보가 이 점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뭐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일을 추진하는데 1년 2개월이면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뭐 그 전직 시장이 이렇게 규제를 어느 정도 해놨는데 이 규제를 풀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를 뭐 실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주택 공급 대책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예. 뭐 국토부나 이 중앙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예.
그래서 뭐 중앙정부에서 만일에 협조를 안 해주고 뭐 그런다면은 이게 일단 뭐 청사진으로만 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뭔가 좀 이제 집행력은 이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근데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권한이 있고 시의 권한이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임기 1년 2개월밖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뭐 한 번 더 나가면 뭐 되는 거고 뭐 그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 야당이 된다면 야당이 된다면 더 강하게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정책들을 보니까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이제 공급을 늘린 데는 하나의 그 포인트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뭐 공급을 뭐 줄인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일단 민간 쪽의 좀 비중은 아무래도 야당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앞으로 연임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만일에 뭐 갑자기 뭐 이제 세상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취임한 그 서울시장이 갑자기 뭔가 좀 뭐 사고를 쳐가지고 뭐 연임 못한다면은 이 정책의 연속성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일단 뭐 그런 리스크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은 좀 장기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임기가 너무 짧다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그 부분에서 짧게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실질적인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이제 뭐 때려 부시고 다시 올리고 요러는 데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격차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당선만 누가 딱 뭔가 건설 쪽으로 세게 밀 수 있는 후보가 더 유력한 후보가 당선만 돼도 건설주는 주가 측면에서는 선반영에서 쫙 탄력을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주가라는 거는 현실보다는 기대감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좀 꿈이나 기대감을 많이 좀 인식시키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 상대 후보에서 또 계속 여기서 노이즈를 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부의 유관 부처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없다고 자꾸 공격을 하면은 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에 대한 좀 리스크 요인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뭐 우리 투자자들도 좀 감안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쪽에서는 정책 모멘텀 강화되는 거,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쪽이 가장 주요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건설 그런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해외 쪽의 사업도 상당히 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뭐 대형 건설주들이 저는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뭐 해외 쪽은 이제 건설 작업이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됐었는데 아무래도 백신 치료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변종 코로나19로 인한 좀 우려감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주 증가 기대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제 WTI가 이제 배럴당에 $60 선에 좀 안착하다 보니까 일단 중동에 그 오일머니가 많아지면서 재정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중동 쪽에 SOC 투자가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은에서 이런 좀 기대감, 수주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된 구간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우디, 이라크, 이란 뭐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수주 증가 기대. 그러면 요것만 짧게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건설주 투자할 때 뭐 개별 기업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쪽이랑 국내 쪽이랑 어느 쪽에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을 좀 더 두는 게 맞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내 쪽을 일단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좀 현 정부의 이제 정책하고 좀 상반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라는 거는 이런 특히 주택 쪽에 대한 이런 모멘텀으로서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앞에서 봤지만 뭐 선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활용한 이런 좀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로 좀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또 많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로 빠진 경우가 있고요. 지난번에 그 2월 4일 날 그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을 내놓고 2월 5일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재료 소멸 이유를 비중을 좀 늘리는 기회로 참으면 되겠고요. 지금 들어가기에 뭐 나는 좀 투자 성향상 좀 가격이 좀 높은 것 같다.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재료 소멸 구간을 좀 그때 이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가기 전에 지금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빛과 소금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거는 그냥 답변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주가 아무래도 좀 정치 테마주에 좀 묶여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이게 장기로 봐도 괜찮은지, 다들
건설주가 짧다고 하는데 정치 테마가 끝나면 조금 던져야 되는 건지. 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이벤트가 있는 그런 뭐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이제 트레이딩 측면에서 이런 재료 선물 전에 어느 정도 좀 차익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2020년부터 올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이제 실적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반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도 이제 주택 업황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장기 투자도 상당히 유망한 구간인데 일단 접근하실 때는 이런 이벤트 이후에 재료 선물로 좀 조정받을 때를 기회로 한번 삼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관련해가지고 건설주 채팅 올라와서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주, 건설업체랑 기자재, 그러니까 예, 건설 자재 쪽으로 예. 가져오셨다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뭐 네, 시간 관계상 이 예. 많은 종목을 언급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많네요. 예. 그래서 이 빨간색의 큰 글씨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거부터 먼저 볼까요? 예, 일단 제가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네, GS건설은 지난주에 제가 이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으로도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예. 뭐 지난주에도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강조해 드렸는데 뭐 이번 한 주 동안 상당히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정비 개발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수주 잔고도 다른 뭐 대형사 대비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GS 짓는 아파트 뭐 있어요? 자이라는 브랜드인데요. LG 자이 아니에요? 아니요, GS 자이입니다. GS 자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라는 자이, 브랜드가 이 청량률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요. 예. 특히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이런 브랜드 인지도 높은 업체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GS 건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주가도 PER 6.7배 정도 됩니다. 예. 자, 최근에 또 기간이 한 12개월 연속 계속 순매수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건설 중에서는 GS 건설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큰 글씨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HDC 현대산업개발을 요거는 아이파크.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건설주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다른 대형 건설업체들은 해외 쪽에 매출 비중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해외 쪽에 비중이 거의 없고요. 네, 국내 주택 위주의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자체 사업 쪽에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예. 뭐 GS 건설에 이어서 상당히 많은 그 수주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이런 뭐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예. PER 한 5.2배 수준이기 때문에 싸네요. 상당히, 네, 뭐 주가도 그래 비싸지 않는데 일단 뭐 건설주는 거의 대부분이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벤트를 앞둔 이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종목은 DLENC인데요. DLENC라는 그 종목명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예. 원래 그 뭐 대림 산업이었죠. 네, 대림 산업은 건설 사업하고 주택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DLENC가 바로 주택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편한 세상이나 아크로로 대표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 아크로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크로 아크로 좋아요. 뭐 많더라고요. 네, 아크로 리버파크, 예, 뭐 맞습니다. 아크로 타워 예. 엄청 많아요. 예, 좀 고급 브랜드 지금 이미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최근에 뭐 수급 면에서나 뭐 주가 위치도 뭐 괜찮은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자재 쪽도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네, 이 중에서는 저는 이제 시멘트 종목들을 좀 이제 빨간색을 좀 많이 칠해봤습니다. 시멘트. 아무래도 뭐 다른 건자재보다는 시멘트의 투입이 좀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요거 화면을 조금 맞춰주실까요? 예. 종목이 안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제 쌍용양해를 큰 글씨로 키웠는데 다른 시멘트 업체들보다 캐파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뭐 국내 최대의 그 연안 시멘트 공장이 동해 공장도 가지고 있고 내륙 공장, 영월 공장도 보유한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캐파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 업황이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 거기 때문에 가장 뭐 대장주로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은 참고로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는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다음 제가 빨간색 큰 글씨로 잡은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조금만 내려주실까요? 네, 이 예. 유진기업은 그 레미콘 업체인데요. 레미콘. 예, 레미콘 업체들은 각 지역마다 거기서 좀 주도해 나간 업체들인데, 예. 자, 유진기업은 특히 서울 등 이 수도권에만 17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거점을 둔 유진 기업에 상당히 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라고 하면은 레미콘을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장을? 예, 일단 뭐 레미콘을 뭐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알겠습니다. 유진 기업이 거의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1등이에요?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니까 상당히 큰 알겠습니다.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건설업체에서 GS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DLENC 말씀해 주셨고 건자재 업체에서는 시멘트인 쌍용양회 그리고 레미콘인 유진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망한 건설주 하나만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예,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데요. 네, 방금 전 말씀드린 빨간색 큰 글씨 종목 모두 상당히 좀 괜찮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GS건설을 제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네, 뭐 GS건설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짧게만 가겠습니다. 네, 일단 뭐 GS건설은 지난 1월에 고점을 찍고 2사 그 공급 대책 이후에 재료 소멸로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연기금이나 뭐 투신, 보험 쪽에 이런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온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1년 예상 순이익이 한 5,571억 원인데 지난해 3,117억 원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상당히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요. 내년에도 한 6,400원대로 꾸준하게 성장이 예상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이 한 6.7배 수준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핫하긴 핫한가 봅니다.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짧게만 좀 답변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박설투님께서 현대건설 국내 상위 4개 건설사 작년 수주 잔액 비교 결과 1위였다는데 GS건설보다 현대건설이 주가 매력이 더 떨어지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근데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쪽의 수주항구 쪽에서는 현대건설 좀 앞서 있고요. 자, 그리고 밸류가 현대건설은 지금 현재 PER은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비싸네요. 그건.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싸기 때문에 제가 GS건설을 좀 더 언급했고요. 현대건설도 지금 뭐 주가 위치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뭐 접근이 좀 유효한 자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나초이님께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LH 사태. 요게 좀 생각보다 커지면서 선거 이후에 수혜받을 건설주가 있나요? 건설주 다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좀 주목해야 될 종목 부탁드려요. 저는 생각이 딱히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LH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공공주도에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위축될 수 있다는데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민간 쪽의 사업이 이제 활성화될 건데 특히 그 대형 업체들의 좀 수혜가 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 예,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뭐 DLENC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황성수 매니저는 오늘 건설주 반응 보니까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을 저희가 다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PDF 파일 보신 거를 그대로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뭐라고 보내죠? 예, 황성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고요. 채팅방에서 마인드맵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20분에 오늘 방송에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해드리는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 못한 이야기를 10시 10분 할 건데 들어올 수 있는 링크도 제가 노란톡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준비 운동하시고 10시 20분에 본 게임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10시 20분에 황성수 매니저의 라이브 방송 참고 많이 하셔서 그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주 오늘 주머니 마인드맵으로 알아봤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